제주도 전역에 단비가 내리면서 해안 지역의 가뭄이 해갈됐습니다. 중산간 지역의 제한급수를 풀기에는 강수량이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제주도가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백지화하고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개헌이 끝난 뒤에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복 72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제주 지역 강제동원 피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땅값이 오르면서 늘어난 양도소득세를 탈루할 수 있게 도와준 유명 세무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전 지역에 오랜만에 골고루 단비가 내렸습니다. 한 달 넘게 이어졌던 농경지의 가뭄은 대부분 해갈됐습니다. 하지만 산간 지역의 강수량은 여전히 부족해 중산간 지역의 급수 제한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밤낮 없이 작동했던 스프링쿨러가 멈췄습니다. 메말랐던 밭고랑에도 제법 물이 고였습니다. 빗물을 머금은 작물은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많이 좋고 지금 밭마다 지금 다 밭갈이를 하고 이제 파종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반가운 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전역에 한때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50에서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10%대까지 떨어졌던 제주 서부 지역의 토양 수분도 30에서 50%까지 올라 정상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제주 지역, 특히 서부 지역에 한 50여일 만에 그래도 조금 이제 만족스럽게 이제 가뭄이 해결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간에는 강수량이 많지 않아 중산간 지역의 급수 제한은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산에도 30에서 80mm의 비가 내렸지만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보다 400mm나 적다 보니 어승생 저수지의 수위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중산간 마을 20여 곳의 격일제 제한급수는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일 화장실이 불편해, 화장실이. 그러니까 여기는 받아서 써도 되는데 저기는 화장실은 물을 받아서 쓸 수가 없어. 공간이 작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너무 불편해. 제주에는 이번 주말에도 또다시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중산간 지역까지 가뭄이 완전히 해갈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내년 지방선거에 맞춰 추진해왔던 행정체제 개편을 포기하겠다고 제주도가 공식 선언했습니다. 새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을 지켜보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건데 도민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제주 지역 현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모색하는 자리. 제주도가 공식 석상에선 처음으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밝혔습니다. 내년 개헌과 2019년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이후로 미루겠다는 겁니다. 지난 6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권고했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동서 제주시 신설은 백지화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까지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분권형 그런 개헌 로드맵을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 직선제 도입을 요구해온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원희룡 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도민 여론을 무시했다며 반발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주장해온 시민단체도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정부와 원희룡 도정의 발표대로 하면 다음 도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기가 2022년입니다. 대통령이나 도지사 임기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책임을 방기하는 그런 결정으로밖에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지방분권 정책과 맞춰 카지노세와 입도세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2공항 전면 재검토를 위한 도민행동은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 보고서가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제2공항 추진 계획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만들어진 거짓 보고서를 근거로 제2공항 건설을 강행한다면 촛불 민심으로 들어선 현 정부의 탄생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개봉한 영화 군함도가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됐던 조선인들의 이야기를 그려 화제가 됐죠.
제주에서도 수천여 명이 강제로 징용되거나 일본군에 끌려갔지만 보상은커녕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해저 1000m의 탄광에서 일하던 인부들 사이로 불길이 솟구칩니다. 일제강점기 조선인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던 지옥섬 구남도. 김승자 씨의 아버지도 일본 홋카이도의 한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탄광에서 3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한 뒤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폐렴이 심해져 7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석탄을 이제 3년 동안을 계속 판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까? 맨날 깽안내서 살 수가 없죠. 태평양 전쟁 당시 아버지가 일본 해군에 강제로 입대했던 강덕림 씨. 사이판 앞바다에서 함정이 폭격을 맞았다는 전사통지서 한 장만 받았을 뿐 아버지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럼야 물론 있지. 지금 유해들도 한국 몰쳐가자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좀 억울한 건 한이 없습니다. 솔직히. 국가기록원에 등록된 제주 출신 강제동원 피해자는 8,700여 명. 최근 이들의 억울한 역사를 찾기 위한 일본 현지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구체적인 검증 작업이랄까 어떤 세부 조사 작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가서 이 제주인들의 어떤 강제동원의 어떤 희생 실태를 파악해보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조사가 희생자들의 유골 반환과 제2제주인들의 명예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지난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가 처음으로 위안부 피해를 증언했던 날인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리미를 맞아 제주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제주행동은 오늘 제주시 노영동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맺은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하고 일본의 정식 사과와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제주 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땅이나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도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수억 원대의 양도세를 탈루할 수 있게 도와준 세무사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서 차로 5분 거리의 한 토지입니다. 넓이가 3,000제곱미터가량인 이 토지의 매매가는 31억 원. 세무사 겸 공인회계사인 43살 손모 씨는 땅 주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덜 내게 해주겠다며 끌어들였습니다. 손 씨는 유령 컨설팅 회사를 차려 땅 주인이 1억여 원을 상담 비용으로 낸 것처럼 가짜 계약서와 세금 계산서를 꾸몄습니다. 상담 비용을 경비로 처리하면 그만큼 매매 차익이 줄어 양도소득세를 덜 내도 되는 점을 노린 겁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손 씨가 차린 유령 회사만 4곳, 땅 주인 10명이 양도소득세 2억 7천만 원을 탈루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 1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전혀 사업정보 더러운 사장님들 아시고 그냥 같은 막말일 뿐이지 저희는 관련 없는 데거든요. 손 씨는 회계 관련 서적을 펴낸 유명한 공인회계사였습니다. 제주세무서는 손 씨가 특정인을 상대로 컨설팅을 계속하자 세무조사를 벌여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건건이 가서 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어떤 계약서라든가 자기네들이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을 거잖아요. 검찰은 손 씨를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제주세무서는 연루된 매도인들에 대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값이 오르면서 양도세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세무서가 거둔 양도세는 4,181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8배 늘었고 전국 세무서 118곳 가운데 13위에서 3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전국 양도세는 13조 6천억 원으로 재작년보다 15% 늘었고 분당 세무서가 1위, 용인 세무서가 2위로 부동산 거래가 활발했던 곳이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땅 쪼개기 방식으로 추진되는 개발 사업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 1부는 제주시 애월읍의 6개 업체가 80세대 규모의 타운하우스를 지으려다 건축 심의가 불허된 것은 부당하다며 모 건설업체가 제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쪼개기식 개발을 추진할 경우 주변 환경을 훼손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이라는 주택법상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대 승선 인원을 초과해 운항한 추자선적 3.8톤급 연안 복합어선 선장 61살 김모 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반쯤 제주시 추자도 북동쪽 3.7km 해상에 있는 이 섬에서 최대 승선 인원 4명보다 3명을 더 태워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각급 학교별 감사에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120만 원 상당의 교무실 노트북과 100만 원 상당의 현황판을 구입하는 등 발전기금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서귀포시내 모 중학교에 주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재작년과 지난해 결석 학생 11명을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것으로 학교 생활기록부에 잘못 기재한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에서는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도당위원장 선거가 2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오는 17일 실시하는 도당위원장 선거에 김방훈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한철용 제주시 을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